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입력이 아닌 출력, 이제 릴레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이제 전기 제품들 중에서 단연 중요한 제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릴레이라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릴레이? 릴레이가 뭐 그렇게 대단하지? 근데 릴레이라고 하는 그 최초의 제품으로부터 이제 수많은 파생 제품들이 있어요. 뭐 컨택터, 마그네틱 컨택터, 마그네틱 릴레이, 뭐 이러면서 이름은 좀 다르지만 결국은 다 릴레이거든요. 이 릴레이라고 하는 이 제품의 이 기능, 요것이 있어야 이제 PLC를 제어해서 이제 외부 물건들이 어떻게 출력에 의해 동작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PLC를 쉽게 짜고 PLC를 짜고 있는 사람의 그 역량이 더 확 올라갑니다. 이걸 조금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굉장히 현장에서 도움도 많이 되고 PLC 프로그래머로서의 입지가 굳어지겠죠. 이 릴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릴레이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릴레이. 볼게요, 한번. 릴레이의 구조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자석을 하는 역할을 가진 이 코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있고, 실제로 제가 출력을 코일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앞 시간에 5번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실제로 코일이라고 부르게 됐던 이유도 바로 이 전자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코일 때문인데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코일이에요, 코일. 전자석 코일. 여기다가 우리가 뭐 24V를 입력을 먼저 할게요. 우리 24V 이 전자석을 주게 되면은 전자석이 이제 24V를 주게 되면은 전자석이 되겠죠? 자성을 이제 띄게 되면서 철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자, 이때 여기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철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부분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가 똑같이 24V 넣어주고 이 끝에다가 LED를 하나 달아볼게요. 요 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 마크거든요. 전기도면에서 우리가 흔히 LED 마크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시퀀스 전기도면입니다. 이 부분을 LED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소리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0V를 주겠다. 또는 뭐 24V를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24V 줬으니까 여기 0V를 주겠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버리면 전기를 탁 넣는 순간 바로 요게 이런 식으로 전자석에 의해서 딸려 들어가겠죠. 딸려 들어가면서 전기가 붙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붙게 되면서 이제 전기가 켜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그냥 전기를 넣자마자 켜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요 그림은 전기도면입니다. 실제 전기도면의 형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 부분처럼 이렇게 릴레이를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24V를
흘려주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5번 강의에서 배웠던 A 접점으로 푸시 스위치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 푸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전기가 여기 24V가 흐르게 되면서 0V죠? 전기가 흐르게 되면 코일이 좌선을 띠게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접점 부분이 저절로 스르륵 딸려 들어가게 되면서 전기가 통하게 되고 24V가 흐르게 되면서 LED가 켜진다 라고 보면 되시겠죠? 간단하게 좀 더 전기도면처럼 그리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된다. 형상이 이런 형상을 띠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 형상을 띠게 되죠. 스위치를 눌렀을 때 코일이 붙으면서 LED가 산다.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할까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잘 보세요. 이걸 이렇게 갖다 놓고 이 부분만 갖다 놓고 A 접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나 똑같죠? A 접점 푸시 버튼 누르면 LED가 켜진다.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하게 전자석으로 뭐 눌러주고 LED를 켜고 한다고 돼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코일이 왜 필요했을까? 왜 굳이 이렇게 필요했을까? 자, 사실 릴레이가 개발됐던 첫 번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시퀀스 또는 전기 회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폐회로의 구성이에요. 폐회로라고 부분인데 전압이 24V만 있다라고 가정할 수 없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품들은 각자의 전압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근데 이 스위치 부분이 실제로 사람이 누르게 되거나 어떤 기구적으로 누르게 될 때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여기에 쇼트라고 하죠. 스파크가 생겨요. 스파크, 쇼트라고 부르는 현상이 생겨요. 불이 번쩍하면서 뭔가 터질 것 같이 번쩍번쩍 하거든요. 24V짜리 DC 돌아갈 때는 뭐 그 정도 걱정 안 해요. 쇼트 뭐 반짝반짝 감전도 많이 당해봤어요. 그 정도는 그냥 따가워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380V 뭐 AC, 220V AC 이런 게 많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스파크 쇼트를 버틸 수 있을까요? 심지어 사람이 죽거나 다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은 전압이 높은 건 사실 크게 위험하지 않은데 물론 엄청 높은 건 위험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전류량이 얼마만큼 흘렀느냐의 싸움이에요. 내한테 200V, 220이나 380V짜리 전압이 걸려있는데 만일 나를 통해서 내가 2A나 이렇게 1A가 흘러버리면 바로 사망이에요. 그게 감전사예요. 전압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전류량이에요. 전류량. 저도 하나의 저항체인데 이 저항체를 2A 이상이 흘러가게 되면 저는 그 녹아 죽는 거예요. 이제 타 죽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엄청난 열 때문에 저항에서 생기는 열 때문에 제가 타 죽는 거거든요. 저도 일을 하면서 몇 번 감전은 돼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380V까지 감전을 해봤는데 죽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전압이 높지만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면 감전 조금씩 당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로 위험할 정도로 감전이 된다는 소리는 그 사람은 정말 안전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다는 소리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야기가 또 딴 데로 빠졌는데 폐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예요. 자, 밑에와 위의 차이는
스파크 쇼트가 직선이 바로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연결되면 스파크 쇼트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그래도 스파크 쇼트가 내한테서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스위치 부분에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접점 부분에서 생기는 거죠. 안전하게 밀폐가 되어 있는 곳에서 접점에서 의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어떤 번쩍번쩍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죠. 그리고 스위치가 나중에 고장이 날 일도 많이 없을 거고, 릴레이만 표 빼서 다시 꽂으면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죠. 유지 보수도 편해요. 그 폐회로를 구성하는 의미를 따져보면 여기 부분이 제가 아까 24V라고 적었지만 여기다가 뭐 500V짜리 전압을 걸어서 릴레이를 만들고, 여기다가는 LED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모터, DC 모터 하나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폐회로가 구성이 돼서 이 0에서 24V 시스템하고 500과 0 사이의 이 시스템에 서로 아무 간섭이 없죠.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영향만 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딱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릴레이를 쓰는 이유는 폐회로를 구성하고 서로 간섭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